잘 가. 수고했어. 자, 필수지 9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네요. 말할게. 5명의 학생을 일로 세우겠대. 이제 이게 팩토리 개념이야. 그죠? 우리 그냥 이거 팩토리로 하자. 5명의 학생 일로 세우겠대. 5팩토리야. 120입니다. 가로 2번 할게. 봐봐. 5명 학생 중에서 3명 일단 뽑았는데 이걸 뽑아서 일렬로 다시 세우겠대. 까지 들어와야 된다. 나중에 저하고 선생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이 뽑은 3명을 다시 일렬로 줄을 세우겠대. 이 자체까지가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뜻은 OP3입니다. 이게 순열의 뜻입니다. 뽑은 거 다시 내가 일렬로 세우겠대. 다시 순서를 내가 만들어주겠대. 이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OP3이라서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서 60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5명 중에서 지금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겠대. 봐봐. 대표하고 부대표는 얘가 지위가 다르지. 맞지? 분명히 무슨 이거는 서로 보면 이거 계급이 다른 겁니다. 그럼 계급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순서의 개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장에다 책을 놓을 거야. 생각해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이 자체가 내가 책을 정리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뭐야? 순서의 개념인데 순서의 개념이라는 건 어떻게 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놓는 위치나 아니면 그 사람이 서로 달라야 돼요. 달라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가 첫 번째, 네가 두 번째. 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걔가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쪽에 보면 대표 2명 있었죠. 대표 2명은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모양이야. 아니 똑같은 계급이야. 아니 똑같은 지위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쌤이야. 그게 순서의 개념이다. 그러면 순서의 개념이 있냐 없냐는 내가 이 상황이 이 경우의 수가 구분이 되냐 구분이 안 되는 거냐. 내가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와 부대표는 분명히 다른 거지. 그럼 이 구분이 된다는 뜻이야. 구분이 되니까 순서의 개념이 있다는 뜻이고 그냥 5명 학생 중에서 대표 2명 이렇게 했어. 그럼 이 대표 2명은 지금 지위가 같은 거야. 계급이 같은 거야. 이 2명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념은 순서가 없다고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5명 중에서 몇 명 들고 와? 2명을 순서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OP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순열과 조합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전에 요 순열과 조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자, 볼게. 이제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일렬로 세우는데 다음을 구하셨어. 자, 볼게. 여자 3명이 이웃한대. 어떻게 하지? 자, 남자 4명을 boy 1, boy 2, boy 3, boy 4. 여자 3명을 girl 1, G1, G2, G3 이렇게 잡았다. 이웃하지. 묶지. 맞지? 이웃하면 묶는 거야. 야, 이제 우리는 하나야. 응.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야.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어떻게? 1명을 보는 거야. 왜? 쟤들은 다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전체 몇 명? 5명. 그래서 5명 일단 줄을 세웠어. 그러면 이 줄을 세운 5명 5팩토리얼 안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든 거야.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라죠. 문제 푸는 걸 이렇게 풀어. 그래 경우수가 좀 쉬워져. 이 5팩토리얼 안에 하나의 케이스가 이거라 생각하자. B1, B3, 그 다음에 묶은 거, 여자 3명 묶은 거, 그 다음에 B2, B4라고 하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이 5팩토리얼 120까지 안에 이 케이스가 한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안에서, 저 묶은 거 안에서 지들끼리도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저 묶은 거 안에서요. 그래서 이웃의 개념은 일단 묶어서 쟤를 하나로 봐. 그래서 먼저 줄을 세워. 그런 다음 묶은 거 안에서 다시 줄을 세워.
이게 이웃한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가로 2번이에요. 이웃하지 않는 게, 이웃하는 개념이 쉬워요. 이웃하지 않는 개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을 수야.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거지. 이웃하지 않는 건 얘들아, 이웃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면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남자끼리 이웃해도 된다는 뜻이네? 그래서 남자 먼저 배열하는 거야. 자, 그럼 남자 4명 배열했어. 4팩토리얼. 이제 배열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저 4팩토리얼은 24가지 안에 하나의 케이스를 B3, B2, B1, B4가 이렇게 왔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경우수를 풀 때 내가 이렇게 하나씩을 세우잖아. 이놈의 한 케이스를 이렇게 잡아줘.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봐봐. 그러면 훨씬 쉽게 풀려요, 이게. 자, 그러면 나는 이 24가지 중에 한 케이스를 잡았다. 자, 여자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웃하면 안 된대. 그 말은 남자들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쌤 체크한 게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B3 왼쪽, B3과 B2 사이, B2와 B1 사이, B1과 B4 사이, B4 오른쪽. 저렇게 5군데의 여자애들 들어가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웃하지 않겠지? 그러면 여자애들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여자애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5가지. 그 중에서 3자리를 택하는데, 이 여자 3명을 내가 줄을 세운다는 개념이지. 순서를 만들 거 아니야. 맞잖아? 3군데를 정했는데, 그 3군데에서 누가 맨 처음, 누가 2번째, 누가 3번째, 이렇게 내가 정해줘야겠구나.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5P3이 되는 거예요. 순서의 개념이 들어가서 좋다. 그래서 5P3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요, 4팩토리얼 곱하기 5P3이 된다. 이게 이웃하지 않는다의 개념이다. 3번 할게. 남자, 여자 교대로 세야 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져. 지금 현재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자, 교대로 쓰니까 남녀가 쓸 수도 있고 여남을 쓸 수 있잖아. 근데 여자 수가 남자 수보다 작기 때문에 여남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교대로 쓰려면.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남녀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분처럼 풀면 돼요. 일단 남자 4명을 줄을 세우자. 이분처럼 내가 여자를 집어넣을 건데 여자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남자 사이에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교대야. 그치? 2번은 남자 맨 앞에 들어가도 돼요. 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근데 3번은 교대이기 때문에 남자 사이에만 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남자 사이의 개수가 지금 몇 개? 3개. 3개의 여자 3명을 들어갈 건데 이 여자 3명이 순서를 바꿀 수 있지. 그럼 순서의 개념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3P3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가로 3번은 교대인데 이게 왜냐면 인원수가 여자 수가 작아서 여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로지 남녀로만 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답은 4팩토리얼 곱하기 3P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트라이앵글 할게요. 트라이앵글입니다. 자, 트라이앵글인데 자,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눴는데 다음을 구하셨습니다. 8개를 나열하는 데 있잖아. T가 맨 처음에 있고 L이 맨 마지막에 있대 그냥. 이때 그래서 보면은 내가 8개를 배웠는데 맨 앞에 누구? T. 맨 앞에 T. 맨 뒤에 누구? 지금 L. 고정이 된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8개를 세울 건데 맨 앞에 지금 T 그 다음에 6개의 문자 L 고정이야. 그럼 나머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6팩토리얼 끝.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2번 하겠습니다.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야. 자, 그럼 잘 봐. 이제 이거는 몇 놈입니다? 얘예요. 자, 일단 T하고 A가 있지. T와 A 사이에 지금 문자 2개 넣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문자 4개가 있을 거야. 자, 그럼 무슨 말? 6P의 뜻이 이 6개의 문자 중 T와 A를 제외한 6개의 문자 중 T와 A 사이에 들어갈 2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메모할 때, 그러니까 필기할 때도 저 6P의 뜻도 정확하게 필기를 해놔. 6P의 뜻은 T와 A를 제외한 6개의 문자 중에서 T와 A 사이에 들어갈 2개의 문자를 선택할게. 그러면 왜 P냐? 왜 순전이냐? 2개의 문자를 선택했는데, 성희야, 내가 이거를 T와 A 사이에 집어넣을 때 이 2개가 순서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해가니? 그래서 P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P예요. 됐지?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색, 봐봐. 이렇게 묶었어. 야, 너네 도망가지 마. 그래야 T와 A 사이 2개 문자가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요 숫자 2는요. 이때 T하고 A하고 자리 바꿀 수 있겠죠. 무조건 T가 앞에, A가 뒤가 아니에요. 그냥 T하고 A 사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T하고 A하고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2가지. 자, 이제 묶었다. 그럼 전체 몇 가지야? 파란 거 하나야. 왜? 얘가 도망가면 안 돼. 얘가 1개야. 묶었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이 5개를 어떻게? 순서, 즉, 줄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5팩토리예요. 이게 지금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수가 됩니다. 3번. 네, 이거는 표시하세요. 적어도 표시해요. 적어도의 표시해요. 그러면 적어도의 뜻은, 자, 문제를 읽어볼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대. 자음이 온대. 자, 저기 보면요. 이 말입니다. 지금 트라이앵글에서 모음은 I, A, E고요. 자음은 T, R, N, G, 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맨 왼쪽 끝에 자음이 와도 돼. 맨 오른쪽 끝에 자음이 와도 돼. 양쪽 끝에 자음이 와도 돼. 이 3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일일이 구하려면요.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일일이 구한 다음에 겹치면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야, 귀찮다 하지 말자.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의 개념은 6건을 풀 겁니다. 6건이다. 6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한자예요. 남을 여자입니다. 전체 경우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빼자. 그러면 남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일 거다. 이게 6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는 6건의 개념입니다. 그럼 설명해볼게. 전체 경우가 있어. 8팩토리야.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한쪽 끝에 자음이 오지 않는 경우는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해볼게. 자, 모음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어. I와 A와 E가 있어. 자, 그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열할게. 그 표현이 3P2야.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열하는데 이 2개가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3P이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6개의 문자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3P2 곱하기 6팩토리얼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자. 전체의 경우에서 맞지?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남아있는 건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음이 있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계산법은요. 이거 무식하게 계산하지 말고요. 양쪽에서 6팩토리를 묶어내세요. 이렇게 6팩토리를 묶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87, 그러니까 87, 56이니까 56 곱하기 6팩토리야. 6팩토리 56개 있는데 3 곱하기 2 6팩토리니까 6개 6팩토리를 빼니까 50개 6팩토리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세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0 곱하기 720이라서 36,00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 저런 저 정도, 그러니까 6건 할 때는 저렇게 묶어내 계산하는 게 좀 빠르게 계산합니다. 자, 자연수 개수. 할게. 내가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는데, 택하여 4자리 수만 건데,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그치? 일단 3번은 안 하겠습니다. 4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배수의 문제는 안 할게요. 오늘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 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중요한 게 뭐야? 0이 들어와. 0이 들어와. 자, 하겠습니다. 자, 네 자리 자연수니까, 첫 번째, 요, 1000의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0이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100의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이제 0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4가지, 3가지. 그래서 요 문제는 순열로 풀지 말고 있잖아. 이렇게 자릿수 구하는 문제 또는 숫자 구하는 문제는요, 이렇게 박스를 만드세요. 박스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 절대 안 틀립니다. 막 순열을 하지 마세요. 그냥 박스 만드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4자리 자릿수니까 4개의 박스를 만들어서 각자의 숫자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 0이 와서 이 0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얘들아, 짝수야. 짝수란 말은 우리 짝수는 알아요. 짝수는요, 1의 자릿수가 짝수면 그 수는 짝수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알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숫자에서 짝수가 누구 있냐면 0하고 2하고 4가 있어요. 자, 요것만 구분하자. 첫 번째, 빨간색은 숫자고요. 파란색은 경우수입니다. 자, 0이 왔어. 0이 온 거야. 0이 온 거야. 0을 썼어. 0을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5개, 4개, 3개. 그 다음 1의 자리에 숫자 2를 쓰는 거예요. 숫자 2. 숫자 2를 썼다. 그럼 숫자 2를 썼는데 그러면 0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이 못 오잖아. 그래서 4가지, 4가지, 3가지 된다. 요 구분만 조금 하세요. 요 구분만. 그러니까 내가 0을 이미 썼기 때문에 0이 없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이제 0이 들어와 있다. 0이 들어와 있는데 0을 못 쓰기 때문에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조금 구분하면 우리는 지금 짝수는요. 1의 자리 숫자가 0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 그때 2인 경우와 4인 경우는 같은 경우수가 나올 겁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4의 배수 안 합니다. 사전식 배열할게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알파벳 수로 나열하는 걸 한번 들어봐봐. 들어보면 괜찮을 겁니다. 알파벳 수로 나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인데 자, 질문이 무슨 말이냐면 C, E, B, D, A는 몇 번째 오는지 물었습니다. 시작해. 알파벳 순서상 5개 문자를 나열할 건데 일단 A로 시작하겠죠. A 시작하는 경우 수는요. A 났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문자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니? 요 뒤에 A 다음에 요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가 A로 시작하는 문자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이에요. 그 24가지. 그 다음에 B로 시작하겠죠. 역시 24가지. C로 시작하겠죠. 또 24가지. 그러면 D 또 24가지. 그래서 일단 요까지 D까지는 일단 왔을 거야. C죠. 잠깐만요. 요 문제가 아니구나. 선생님 다시 풀게요. 선생님 파란색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할게. 선생님 가로 1번 보겠습니다. A로 시작하는 거 쫙. 몇 가지? 24가지 4팩토리얼. B로 시작하는 거 쫙. 몇 가지? 24가지. 이제 잘 봐봐. C가 왔는데 그 다음에 A로 시작하겠죠. 왜? 사전식 배열이니까.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은 알파벳 순서대로 내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C 그 다음에 A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C, A야. 남아있는 게 3가지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 괜찮아? 그러면 CA 했으니까 이제 누구 와야 돼? CB가 오겠죠. 그래서 CB도 얼마? 6가지. 다음 CB 다음에 CD가 오겠죠. 이것도 6가지. 괜찮지? 일단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CE가 나와. CE. 그 다음에 CE 다음에 누구 오겠니? A가 오겠죠. 왜? 사전식 배열이니까. 그러면 C, E, A에서 2가지만 남네. 그래서 2팩토리얼이니까 2가지. 이제 C, E, A 다음 누구 오겠니? B가 오겠지. 괜찮지? 그러면 C, E, B야. 봐봐. C, E, B 했어. C,
C, E, B를 한 겁니다. 그럼 남는 문자가 A, D만 남아. 그러면 C, E, B 다음에 누구 올 거다? A, B요. A, D죠. 미안. A, D요. 그 다음에 C, E, B, D, A 이렇게 올 거다. 자, 그러면 셀게. 24, 24, 24. 그러면 3하면 3, 4, 12, 72. 66, 12. 그 다음에 요거 2하고 1, 요거 3. 그러면 72 더하기 12 하면 84, 3하면 87, 88. 맞나? 88 맞아? 아닌데? 24가 3개죠? 아, 아니군요.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계산 잘못했어요. 요까지가 48. 요게 6이 3개죠. 6이 3개입니다. 6이 3개여서 18. 그러면 48에다가 18 하니까 50, 50, 60, 66, 69, 70. 그래서 70번째에 내가 원하는 요 문자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100번째 온다는 게 무엇이냐면 30개를 하게 되면 자 A로 시작하는 거 24가지, B로 24가지, C 24가지, D 24가지 왔어. 그러면 딱 여기까지 하면 얼마야? 96이야. 자, 간다. 그러면 이제 EA, B, C, D가 97, EA, B, D, C가 98, EA, C, B, D 99, EA, C, D, B 100. 사전식 배열만 조금 기억해 주세요.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전식 배열에서 언급한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여기까지.